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결혼 3년 차인 새댁입니다. 결혼 3년 차면 달달하고 깨를 볶고 있어야 하는 신혼인데 시할머니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시댁을 소개해드리자면 홀로 지내시는 시할머님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신 시부모님이 있으시고 저희 신랑은 외동이라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다 보니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고 저는 혼수를 해서 결혼을 했고요. 양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빚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신랑은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서 현재 쉬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할머님이 혼자서 생활을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있으시면 적적하다고 하셔서 늘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책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는 혼자 산책을 하시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를 집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 며느리가 할머니 좀 돌봐드리면 어떨까? 네? 제가 할머님을요? 자주 찾아뵈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긴 미안하지만 당분간 너네 집에서 할머니를 좀 모셨으면 해. 저 아무래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니? 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거 아니니? 제가 우울증도 좀 있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미술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무엇보다 사실 불편할 것 같아서요. 땡땡씨도 퇴근이 늦는데 하루 종일 할머님과 둘이 지내기는 좀...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너 우리가 집 해준 거 잊었어? 우리가 집 안 해줬으면 너도 휴직 못하고 계속 일했어야 했고 그리고 누가 계속 맡아달랬어? 한동안만 부탁한다는 거잖아. 할머님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 외동아들이라고 얼마나 품에 안고 키웠는지 모르니?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로 저는 할머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돌볼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저희 신랑은 퇴근 시간은 8시인데 회사랑 거리가 있다 보니 집에 오면 9시 30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님은 처음에는 제가 조심스러운지 집에서도 별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TV를 보거나 간식을 드셨는데 그것도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행동하는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투정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신랑이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평소 대부분 저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반찬 한 가지 정도만 해서 밥을 먹는데 할머님은 그게 싫으셨는지 매번 반찬이 왜 이것뿐이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한 번은 시어머니께 전화라도 한 건지 반찬을 바리바리 싸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와서 만지작거리시더니 하루는 제가 그리는 그림에 붓칠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 상품성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림 하나를 그릴 때에도 며칠씩 걸려서 그리다 보니 하나하나 다 애착이 가득한 작품들인데 거기에 물감을 튀거나 덜 말랐는 그림을 손으로 만지신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이 일 때문에 할머니께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종이 쪼가리로 유세 떨지 말라면서 저를 꼬집고 가시더라고요. 종이 쪼가리 하나로 무슨 네가 뭐 작가라도 되냐?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손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시알미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못된 년.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건지. 할머님과의 잦은 다툼으로 신랑과 싸우기도 여러 번이고 시댁에서는 몇 달만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할머님께 약간 치매 증세가 있으셨는데 할머님이 식탐이 엄청 많으셔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면 집을 뒤져서 쿠키나 사탕 같은 간식을 계속 드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밥을 언제 주냐고 물으세요. 그리고 몇 번은 저와 싸운 일을 잊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저에게 종종 침을 뱉거나 꼬집으시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도 직접 보거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 제가 할머님을 모시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모시기 싫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을 말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할머님을 집에 혼자 두고 잠시 외출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할머님이 소변을 누시고는 그 소변을 제 그림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경악한 나머지 소리를 빽 질렀고 할머님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제 그림에 소변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 녹화를 하고 더는 할머님을 모실 수 없고 할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 치매 환자는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케어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오시고 나서 저의 우울증도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동영상 봤지? 나 더는 할머님이랑 못 지내. 그래도 부모님이 두어 달만 있으면 할머님 모시겠다고 하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을까? 안 돼. 난 하루도 더 못 지내겠어. 매일 꼬집고 침 뱉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지내? 오늘은 소변 실수도 하시고 그 소변을 내 그림에 묻히기까지 했어. 나는 할머님이랑 하루도 못 지내니까 그렇게 알아. 정 할머님과 살고 싶으면 나랑 이혼하고 당신 할머님 모셔. 내일 집에 말해둘게. 다음날 신랑은 시댁에 이야기를 했고 제 말을 들은 시댁에서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육두문자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효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냥 시할머님도 아니고 치매까지 걸린 환자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그렇게 효심 지극하시면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신랑에게 문자로 할머님이 가셨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갔더니 할머님은 가고 없더라고요. 할머님은 어머님이 모시기로 한 거야? 우선 방문 요양하시는 분 부르기로 했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신 거래? 결국 어머님도 본인이 모시지 못할 거면서. 말은 그래도 가려서 해. 아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할머님 치매 맞으실 거야. 병원 가서 검사도 해봐야 해. 알겠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렇게 할머님은 집에 방문 요양보호사가 오는 걸로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님께서 보이시는 치매 증세 중에 사람을 꼬집고 사람한테 침을 뱉는 버릇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에는 시어머님이 일을 예상보다도 일찍 마치시고는 시할머님을 돌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욕은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댁과의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랑이 계속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저와 시어머님이 사이를 잘 풀길 바라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모시기로 했으니 가끔 가서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제사가 있어서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머리카락을 커트머리로 짧게 자르셨더라고요. 어머니 머리 자르셨네요. 말도 마라. 할머니가 자는데 가위로 머리를 잘라둬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한 거야. 아, 할머님이. 아무래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땐 내가 미안했다. 그래서 할머님을 요양원에 보낼까 해. 그렇게 몇 주 뒤 할머님은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고 가는 그날까지도 저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효심을 노래하던 시어머님은 할머니께 질려버리셨는지 왕래를 딱 끊어버렸고 반면 저는 종종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불편하신 몸으로 저에게 침을 뱉으시는데 저는 그런 할머니의 팔뚝을 종종 꼬집곤 해요. 그때 당했던 일들이 분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많이도 미워하시고 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운 마음이 항상 있어서 혼자서 요양원에 있는데 그 와중에도 주변 할머님들과 싸우는 걸 보면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 공부도 할 겸 종종 가서 할머님을 괴롭히고 옵니다. 제가 못됐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다 본인의 업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